동시호가 구간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 8분 남아 있고요. 예상 체결 지수, 양대 지수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58% 오름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2482.8포인트 선, 코스닥이 0.39%의 오름세로 741.85포인트 선에서 호가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동시호가 구간 종목별로 또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최현주 전문가님. 네, 오늘 추천 종목은 대보 마그네틱입니다. 네. 2차 전지 소재 및 그다음에 셀 공정에 투입되는 탈철 장비 업체인데요. 셀 공정에는 습식 전자석 탈철기를 그쪽으로 이제 투입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소재 쪽으로는 건식 전자석 탈철기를 그다음에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다음에 습식 전자석 탈철기 같은 경우에는 대보 마그네틱이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올해부터 이제 수산화 리튬 등 2차 전지 소재 임가공 관련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이니켈 배터리 생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산화 리튬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요. 단기적으로 쌍바닥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업체들의 주가 패턴이 다 비슷한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바닥 나온 것으로 보고, 오늘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서부터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79,700원, 손절가는 59,3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보 마그네틱 11월에 거래 대금을 크게 동반하면서 급등하기도 했었고요. 급등하기 전 수준으로 주가 조정을 받은 이후 121선 지지하고 나서 어제 올랐습니다. 오늘장 호가에서는 2.9% 플러스권이고요. 71,000원 선의 호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탈철 장비, 2차 전지 장비 기업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목표가는 79,700원, 손절가는 53,300원 선 제시합니다. 이어서 신기수 전문가는 어떤 종목일까요? 전문가님? 네, 저도 2차 전지 쪽인데요. 예. 장비 쪽이고 PNT입니다. PNT는 이제 2차 전지 쪽에 주로 롤트롤 장비하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코터나 프레스 머신, 슬리터 이런 것도 다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SK온이 이제 조인트 벤처한 블루오벌에 테네시하고 이제 켄터키 사이트에 수주를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그 고객사 이름을 빼고 공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1월 달에만 2천억 이상 수주가 공시가 나 있고요. 지난 12월 달에도 지금 중국향 지금 1,000억이 또 있어요. 지금 이제 아직까지 SK온 쪽으로, 블루오벌 쪽으로 수주가 다 끝나지 않은 걸로 보고 있어요. 2천억 일단 들어왔고 3천억 이상 될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SK 넥실리스가 새로운 고객사가 됐는데, 이쪽에 지금 증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실적이 상승이 될 것 같고요. 작년 2분기 때 수주잔고가 2차 전지가 1조 76억이었거든요. 이게 확인된 거였는데, 이번에 12월에서 1월 사이에 이제 한 3천억 했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수주 공시 난 것들 다 합치면은 아마 1조 한 5천억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주가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쌓여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 회사가 경쟁사 대비해서 좋은 점이 뭐냐면은, 그 롤트롤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코터 프레스 머신 이런 거 해가지고 다 한 번에 통키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좋고요. 올해 영업이익률 18.5% 정도 생각합니다. 제조업, 장비 회사가 지금 영업이익률 18.5%는 굉장하죠. 작년 대비해가지고 1.6% 정도 더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 작년 사공장이 작년에 12월 달부터 완공이 됐고요. 지금 가동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상반기 내에 가동률이 상당히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하반기가 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률이 90% 이상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PER 11.93배 정도 보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매력도 충분하다 보이고요. 차트 보시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 다 지난번에 한번 올라갔다가 좋다는 어떤 평가로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다시 가는데, 크게 보면은 지금 큰 쌍바닥 그리고 있죠. 저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잡을 수 있는 구간이고요. 매수는 시가 2% 이내에서 가능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5만 원 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4만 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채팅창에서 이전에 신기수 전문가가 이 종목 추천하실 때 4만 원 손절가 주시면서 손절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는데요. 딱 찍고 반등했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오늘도 손절가는 4만 원 제시가 되는 PNT입니다. 롤트롤 장비와 쿼터, 프레스 같은 이런 턴키로 수주할 수 있는 그런 장비 기업이라고 하고요. PNT 주가는 지난해 박스권을 크게 형성을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오늘 주가는 호가상 0.9% 플러스권 나오고 있고요. 45,050원 선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2% 이내에 설정하고요.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4만 원 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별로 움직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테슬라 11% 급등한 가운데 테슬라 관련주 가운데 센트럴 모텍이 반응 좋습니다. 7%까지 강세고요. KC와 HYTC 같은 테슬라 관련주는 1% 넘는 상승, LG 에너지 솔루션 2.5%, LNF 1.9%까지 상승 탄력 나오면서 호가 좋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픈 AI, 챗 GPT 관련주 가운데서는 데이터 솔루션 7%, 셀바스 AI 2.8% 상승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KT 그룹주 가운데서 지니뮤직도 3% 넘는 상승 탄력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미용기기 전반적으로 상승 호가되고 있습니다. 화장품도 높진 않습니다만 상승 호가, 한국 화장품이 2.5% 탄력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로봇주도 전체적으로 상승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유진 로봇과 SBB테크가 2% 넘는 상승입니다. 오늘 드론주도 괜찮은데요. 파이버 프로가 8%의 강세고요. 제이시언 시스템이 4%, 하이즈 항공이 3% 가까운 상승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의 기술력이 발달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제는 악재를 반영하지 않고 호재에 민감해졌다. 삼성전자 8만 원 선의 목표 주가까지 오늘 증권사에서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0.94% 상승 호가 나오면서 64,500원, 그리고 LG전자와 현대차 나란히 0.2에서 1% 상승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테마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LG화학 3.5%의 상승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동향 호가에서 어떤 부분 눈에 띄실까요? 최현주 전문가님? 일단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쪽 대형주는 좀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 같고 2차 전지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런 셀업체 쪽으로도 수급이 지금 굉장히 좀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급등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예상된 결과고 오늘도 여전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저는 계속적으로 순환매 돌아간다 그러면은 자리 지키자 이런 관점입니다. 네, 5G 관련주 가운데서는 엔텔스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장 4%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1월 27일 금요일장 오프닝 벨이 울렸습니다. 간밤 미국장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발표가 나오면서 상승세 마감했습니다. 4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를 웃돌면서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은 지난해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요. 3분기에 좀 더 좋았습니다만 4분기에 속보치로 2.9% GDP 성장이 나왔습니다. 하반기는 내내 플러스 성장을 보이는 미국 경제인데요. 기업들 감원 소식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업 지표는 탄탄합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감소했죠. 이제 오늘 밤 PC 물가지수 발표 예정돼 있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이 가장 정확한 물가지표라고 언급을 했었던 근원 PC 지수 4.4% 과연 부합할지 이 전망치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테슬라가 역대급 분기 순이익에 올해 판매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일론 머스크 CEO의 발언에 따라서 11%까지 강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인텔 같은 경우는 시간 외에서 매출이 급감했고 어닝 쇼크를 보였는데 여기에 또 전망, 가이던스까지 부진하게 발표를 하게 되면서 시간을 거래해서 크게 하락하는 9%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가 이제 주 후반에 주목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우리 장에서도 현대차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고요. 오늘 기아도 실적 발표 예정돼 있는데 4분기 성장률 좋을 것으로 영업이익 90% 이상의 성장률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와 전기차의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승리
승기를 잡아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과제입니다만 실적 낙관론 나오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있다는 낙폭과대 인식에 따라서 또 여기에 어제 좋은 실적이 시너지를 보여주면서 주가 좋았습니다. 오늘 장은 어떨지 출발 상황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지수 출발했습니다. 코스피가 상승, 하락을 오가면서 지금 장 초반에 혼조 양상 보여주고 있는데요. 0.08% 하락 전환하고 있습니다. 2포인트가량 하락하면서 2466.61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는데요. 5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장까지 6거래일째 오름세를 띠고 있습니다. 장중 내내 상승을 하고 있지만 시초가보다는 좀 밀려났고요. 0.23%의 상승, 0.24% 오름세입니다. 740.69포인트 선까지 진입하고 있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쪽의 매수세 유가증권 시장 들어오고 있는데요. 연일 매수해 주고 있는 외국인의 동향입니다. 13거래일 연속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 341억 원어치의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외국인 대형주와 전기전자 사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 724억 원어치 매도, 4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 그리고 개인 쪽에서 5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서면서 370억 원대의 순매수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 전환, 기관의 매도 전환이 나오고 있네요. 4거래일 만에 나란히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24억 원어치를, 기관 쪽에서 109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 개인 쪽에서 4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서면서 445억 원어치의 순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오늘 유가증권 시장 매도 나오고 있는데요. 비차익 거래 쪽에 매도가 좀 더 크게 나오고 있고 360억 원대 프로그램 매도, 코스닥에서는 좀 더 크게 400억 원대 프로그램 매도가 잡힙니다. 407억 원 정도의 코스닥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출발했습니다. 80전이 오르면서 1231원 선에서 개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장까지 중화권 증시 가운데 중국과 대만이 춘절 연휴로 휴장을 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일본장 출발 상황은 잠시 후에 살펴볼게요. 업종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쪽은 운수 창고 업종입니다. 1.16%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HMM 3% 넘는 상승 탄력을 보여줍니다. 뒤를 이어서 운수 장비 0.85%, 비금속 광물과 화학, 건설 업종, 강부합에서 0.7%, 0.5%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오르는 업종의 탄력이 높지는 않습니다. 가장 많이 오르는 쪽이 1% 정도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하락하는 쪽에서는 가장 크게 낙폭을 보여주는 게 증권 업종 0.8%의 하락입니다. 뒤를 이어서 섬유 의복 업종 조정을 받는데요. 금융과 통신 업종, 의약품 업종까지 약보합에서 0.5%까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가운데서 상승하는 쪽에서는 오늘도 배터리와 자동차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삼성 SDI 1.8% 오름세 68만 4천 원 선이고요. 현대차가 17만 7,400원의 1.4%의 상승입니다. SK이노베이션, 포스코케미칼, 현대모비스, 기아, LG화학까지 1% 내외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카카오가 0.5%, 삼성전자 0.47% 오름세에 띄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쪽에서는 KTNG 올라오고 있는데요. 3.4%까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사업 전략에 대해서 증권사의 긍정적인 평가, 목표 주가 상향까지 나오지만 주가는 3% 하락이고요. 금융주, 하나금융지주, KB 신한지주 일제히 조정입니다. 코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대형주 가운데서는 오늘 LNF 에코프로 같은 배터리주, 첨보까지 1% 넘는 상승이고요. 엔터주도 좋습니다. SM과 JYP 엔터테인먼트 1% 넘는 상승, 파라다이스, 간밤 카지노도 괜찮았는데 미국장에서 파라다이스가 0.8%의 오름세입니다. 하락하는 쪽에서는 CJ E&M 1.75% 낙폭 눈에 띄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특징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수 정관님 어떻게 보실까요? 어제 우리 시장은 미리 좀 올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오른 폭만큼 오늘 같이 오르기는 좀 이제 힘들고, 어쨌든 오늘 상승권에서 지켜주는 것만 해도 상당히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반도체 쪽에는 디스플레이는 확실히 오늘 그 LG 디스플레이가
실적이 좀 안 나오면서 디스플레이 쪽에 조금 이제 약세권이 보이고, 반도체 장비주, 소재주들도 오늘은 조금 좀 쉬는 분위기네요. 네, 삼성전자는 그래도 상승권을 지키고 있고, 또 삼성전자 요즘에는 제가 뭐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수급이 깡패다 할 정도로 계속해가지고 지금 수급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 또 양봉으로 또 돌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이제 들거든요. 삼성전자가 만약 돌리면은 반도체 쪽에 또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일단 아침에는 전기차 쪽하고 자동차 쪽이 뭔가 주도권을 좀 잡은 것 같은 느낌들이 좀 있고요. 예, 그리고 뭐 기존에 많이 움직였던 게임주라든가 뭐 엔터주들, 로봇주들도 오늘은 또 반등들이 조금씩은 또 나와주고 이러면서 근간에 이제 움직이던 종목들은 쉬긴 하지만 빠지지는 않은 정도로 자리를 지키면서 아침에 지금 오늘 수급이 확 쏠릴 만한 어떤 그런 구간, 그런 섹터가 아직까지는 형성은 안 된 것 같아요. 게임 쪽이 조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아직까지 확실히 결정은 좀 안 된 것 같고요. 게임주들 중에서 뭐 넥슨 게임즈라든가 위메이드 쪽이 오늘 좀 올라가기 때문에 혹시 이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오늘의 뭐 루키 섹터는 결정은 안 된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탐색을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까 동시호가에서 눈에 띄었던 엔텔스 강세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나무기술도 오늘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5G 관련주 가운데서 좀 종목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 동향 어떻게 보실지 최현주 전문가님? 뭐 신규 전문가님이랑 의견 비슷한데 일단은 뭐 테슬라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2차 전지 쪽은 그래도 수급이 조금씩 더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해운주 HMM 뭐 매각 얘기가 나와가지고 강세고 대한해운 뭐 페노션도 같이 일정 부분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테슬라가 급등을 하면서 자동차 부품주인 명신산업 테슬라 향이죠. 역시 지금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 넘게 오르고 있고, 지금 그리고 조선 피팅 업체, 기자재 업체들이 어제서부터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성광밴드도 그렇고, 한국카본도 그렇고, 태광도 그렇고, 오늘 태광이 제일 강하기는 한데, 일단은 이런 쪽이 그동안에 못 올랐기 때문에 지금 오늘 순환매 어제서부터 좀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시장 뭐 미리 오르는 것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계속 좀 물량 경계성 매물 출회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거 어느 정도 소화하면서 저는 소폭이라도 오늘도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통신 장비 쪽의 움직임 괜찮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마켓 시그널에서도 과기정통부가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1월 중에 5G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 파격적인 지원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점, 정책 모멘텀을 이즈필 전문가를 통해서 좀 확인하기도 했었는데요. 엔텔스의 주가가 오늘장 크게 강세를 띠면서 현재 주가 급등이 나오고 있죠. 12% 탄력은 좀 장중에 둔화되고 있습니다. 유엔젤이 29.2% 강세를 기록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AI 쪽으로 좀 묶어봐야 될까요? 최근에 나온 소식, 어제 나온 소식이네요. 장 마감쯤에 나왔습니다. AI 챗봇 서비스를 구글과 아마존 솔루션에 연동한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AI 통화 연동 솔루션, 이게 구글과 아마존의 AI 솔루션 플랫폼과 연결된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AI 관련주 후발주자로 또 이 종목이 부각받을지 소형주입니다. 굉장히 작고요. 한 600억 원 정도 시가총액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흐름들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 가운데서 좀 섹터를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오늘 잡기가 애매해서요. 좀 오랜만에 좀 움직이는 쪽 한번 잡아볼게요. 키림이 3%, 한미글로벌이 2%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잊을만 하면 우리는 또 중동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그 가운데서 좀 눈에 띄는 소식은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중동 특사로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중동 관련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보게 되고요. 또 긴축 우려감이 좀 둔화됐기 때문에 어제도 건자지 좀 짚어드렸는데 건자지 움직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네, 건설 쪽에 현대건설에 대한 어떤 전망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대장주들에 대한 전망이 좋고 주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면은 뭐 건자지 쪽도 당연히 따라갈 겁니다. 그리고 건자지 쪽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중동 네옴시티 얘기가 뭐 이제 작년에 나왔고
또 몇 개월 있다가 이제 뭐 수주 얘기가 또 이제 부각이 될 수가, 실제 수주를 했다 안 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자재 쪽들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뭐 대표적으로 많이 움직이던 삼목 에스폼도 지금 상당히 좀 주가 빠져 있고, 또 덕신하우징 같은 종목도 주가 빠져 있고, 시멘트 쪽에도 보면은 뭐 고려시멘트 같은 종목들 바닥권이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그 상승권에 접어들게 되면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갈 거고, 그러면 이런 종목도 다 뭐 한 번씩은 또 끌어올리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끌어올리는 모멘텀이 될 만한 것들은 아무래도 중동발 뉴스들이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바닥권이기 때문에 올라올 수는 있겠다 싶은데, 당장의 어떤 모멘텀이 크게 부각되기보다는 지난번에 이제 한번 매기가 한번 붙었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수급이 왔다 갔다 이전되면서 계속해가지고 좀 수급 싸움이, 공방이 조금 벌어지는 이제 그런 형태의 움직임 정도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네, 오늘 시노팩스가 또 움직이는데요. 7% 가까이까지 상승을 합니다. 이 종목은 뭐 개별 이슈가 있는데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이 부품, 스마트폰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미래 자동차의 부품사가 된다라는 이슈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이 이제 베트남의 공장을 증설하게 되고요. 전기차 배터리 대형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FPCB 공장 증설이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미국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납품을 협의하고 있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7%까지 강세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AI 관련주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혼조 양상 띄고 있는데요. 최현주 전문가님께 한번 좀 질문 드려볼게요. 종목 보시면은 플리토가 9% 강세고요. 데이터 솔루션 7%, 비트나인 2% 플러스권, 제외하면 나머지는 하락입니다. 코난 테크놀로지가 5% 하락,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2.8%, 마인즈랩이 소폭 약보합권의 움직임, 셀바스 AI 1.6% 하락을 띄고 있는데요. 신기수 전문가가 AI 관련주 가운데 대장주라고 말씀해 주셨던 종목군들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요. 또 딱 3종목 정도? 예, 이 정도. 그리고 오늘 새로 부합하는 그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유엔젤, 이런 종목이 강세를 띱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평가해 주시죠. 못 오른 종목, AI 그동안에 못 오른 종목 투자자들이 찾으면서 안 올랐던 종목들, 지금 플리토, 뭐 데이터 솔루션 이런 쪽이 좀 오르고 있는데, 일단 대장주는 이제 경제성 매물들이 이제 출회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예전 같은 시세는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조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 오르는 쪽으로의 투자는 뭐 철저하게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기왕이면은 그래도 조정 기다리면서 나는 AI에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분들은 결국에는 대장주 코난 테크놀로지, 셀바스 AI, 솔트록스 이 3대장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좀 쉬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뭐 조금 조정 나왔다고 해서 땡큐 하고 사는 것보다는 조정 조금, 뭐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좀 더 나올 수 있다. 좀 기다리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사료 곡물주 움직임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한일 사료가 갭상승한 이후에 지금 탄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11%까지 급등을 했다가 5.6% 상승 탄력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뭐 방산주도 은근히 흐름이 괜찮은 모습,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크지는 않고요. 그런 가운데 코스닥 쪽으로 이제 이전 상장을 앞두고 있는 장외시장의 탈로스라는 종목 이제 들어옵니다. 예, 지금은 안 들어왔고요. 이 종목 강세 띄고 있고, 사료주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탄력이 장중에 좀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탑 보도록 할까요? 한탑의 주가는 현재 1.2% 음봉을 띄고 있습니다. 일단 한일 사료가 좀 반응을 크게 보였는데요. 전쟁 상황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쟁 1주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러시아 쪽을 계속 압박합니다. 원유에 이어서 디젤까지 가격 상한제 도입을 착수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전쟁 1주년을 맞이해서 유럽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또 계속해서 또 공습을 하고 있는 소식도 최근에 나오고 있고요. 자, 신기수 전문가님. 네, 사료주들은 요즘에 이제 그 옥수수가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살짝 반등이 좀 나왔는데, 그런데 사료주들은 사실 반등이 안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난번에 테마성으로 올라갔던 부분에 이제 테마 그 모멘텀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잦아들었다 봐야 됩니다. 오늘 같은 날 올라가는 거 한일사료 뭐 그 장중에 보니까 한 11%까지 올라왔었는데 오히려 좀 매도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계속해가지고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기에는 이제는 모멘텀이 좀 물론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 부분이 뭐 현재까지도 계속 대치 중이고 지금 그 미국하고 독일이 탱크까지 지금 주기로 했다라는 뉴스가 나와 있어요. 그 탱크 가게 되고 또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그 탱크 잡겠다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신형 병기를 또 투입을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휴전으로까지 갈 때까지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엄청난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은 지나간 거 아니냐라는 이제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료주들은 사실 그 전쟁의 심각성이 부각될 때 그게 모멘텀이 되는 종목들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사료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처럼 이렇게 올라갈 때는 오히려 좀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디까지 갈까에 대해서 전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물려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손실이 좀 줄어들 때 저는 빠져나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올라갔었던 도시가스 관련주들은 오늘 조정입니다. GSE가 4% 약세를 기록하고요. 경동도시가스 1.7%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개장 이후에 실적 발표, LG 디스플레이는 개장 전에 나왔는데 일단 뭐 적자에 대해서 요즘은 뭐 어닝 쇼크도 크게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일단 1%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요. 기계 쪽에 S&T 중공업이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이 258억 원, 전년 대비해서 25% 증가. 주가는 좀 올라서다가 현재 1% 하락을 띠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춘절 연휴 막바지입니다. 이러면서 또 중국 리오프닝 주에 대해서 새로 관심을 가질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 나오고 계시는데요. 화장품주, 면세점주, 또 간밤에 미국장에서도 좋았었던 카지노 등등등, 그리고 여행, 이런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 오늘 흐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수 전문가님. 오늘 리오프닝주 중에서는 가장 좋은 게 지금 카지노 쪽이에요. 외국인 카지노. GKL,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한번 볼까요? 롯데관광개발이 지금 오늘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잠시만요. 롯데관광개발도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카지노 관련주가 좋았어요. 라스베가스 샌즈라든가 윈리조트가 뭐 6%대, 4%대 상승하면서 오늘 뭐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12월 달에 제가 저번에 한번 체크포인트에서 말씀드렸는데, 카지노주 관련들 같은 경우에는 파라다이스, GK, 지금 그 배팅 금액들도 많이 늘고 있고, 지금 방문객들도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때 이제 말씀드렸는데, 계속적으로 호실적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3분기서부터 이미 실적은 돌아섰고, 4분기 실적도 그렇게 본다면 잘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중국 관련주는 조금 쉬었죠. 최근에 조금 쉬었는데, 이제 기간적 양상으로 조금 쉬었는데, 저는 조금 가격 조정이 조금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기간 조정은 지수가 강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버텼지만 어느 정도 지수가 좀 하락하면은 이쪽에서 가격 조정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조금 한번 기다린 김에 좀 더 기다려보자. 물론 긍정적인 관점은 유지합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싸게 사는 게 좋겠다. 이런 관점입니다. 네, 오늘 파라다이스, 휠라호딩스도 오늘 신고가입니다. 많이 안 오르지만 이 종목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요. 또 JYP 엔터테인먼트 신고가, 이들 종목 그 중국의 어떤 리오프닝 관련 주식으로 엮을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 고점 경신 일부 종목 나오고 있고요. 대한화섬이 2.6%의 상승으로 신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합성 섬유 기업이고요. 또 중국 관련해서 화학과 철강주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이들 화학 철강주 오늘장 흐름 볼까요? 중국 관련 모멘텀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저는 더 들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뭐 철강 쪽도 이제 뭐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오늘은 뭐 음봉을 좀 맞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매물대 부근에 딱 붙어 있는데 많이 밀리지 않으면서 지금 계속해가지고 매물대를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그 31만 원 구간, 31만 3천 원 구간, 요 구간이 이제 매물대인데, 여기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는 뭐 한 4만 원까지는 또 가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멘텀 기대감 계속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뉴스가 나오길 기다리는 거죠. 중국에서 뭐 우리나라의 비자를 다시 재개를 했다라든가, 아니면 중국의 이제 확진자 수가 피크를 찍었다라든가 이런 뉴스가 분명히 뭐 시간 문제지 나오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나오게 되면 한 차례 더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주들 뭐 화장품이고 뭐고 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들고 계시고, 그 조정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조정이 좀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 소량 진입은 해놓고 조정이 들어오면은 또 뭐 더 사겠다라는 그런 관점도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 있습니다. 미래반도체인데요. 반도체 유통기업입니다. 공모가 6,000원이었고요. 공모가 대비해서 100% 넘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미래반도체 시초가 12,000원, 100% 가격에서 출발한 이후에 15,230원 선 기록하면서 지금 따상에 들어갈지 말지 저울질되고 있습니다. 27%까지 강세를 현재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환율시장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NH선물의 김승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달러 환율 하락세 2원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상승 출발했죠? 네, 오늘 상승 출발하면서 이제 NDF 기준으로도 1.65원 정도 상승했고요. 이제 1231.2원 상승했습니다. 출발한 것도 1231.5원에 출발하면서 전일 대비 0.8원 상승했으나 지금 장 시작과 동시에 이제 2원 정도 하락하면서 1228.6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화 자체는 전일 대비 견고한 경제 지표를 반영하면서 미 국채 금리 상승과 더불어 조유국 통화 대비 좀 강세를 보였고요. 유로화 는 위험 선호 심리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매물 소화되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엔화는 BOJ가 공개한 금융정책 결정 회의 요약본을 반영하며 그간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어떤 배경들을 바탕으로 금일 환율을 전망을 해보자면 물가도나 시그널 및 위험 선호 심리에 강달러조차 소폭 상승할 수 있으나 상승폭 자체는 상당히 제한된 흐름 보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일 시장은 금일 발표 예정인 코어 PC 그리고 길게는 2월 1일 예정되어 있는 FOMC를 대기하면서 과감한 베팅보다는 경계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는 전일 연착륙 시그널과 안정된 물가 지표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국채금리 인상과 연동되며 상승했다라는 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재료 자체가 하락 재료였음에도 불구하고 GDP가 견고했다라는 어떤 의미로 인해서 이에 따른 GDP가 GDP가 오히려 좋았을 가능성에 베팅했던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들어오면서 달러가 소폭 강세를 보였던 현상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금일 아시아 시장에도 연장되면서 위험 선호 분위기에 이제 지지를 하고 달러가 하단 지지력을 유지하는 데 일조할 거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결제 수요와 실수요 매수가 수급적 버팀목이 될 경우 금일 환율은 1230원 중반 구간을 복귀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상단을 제한하고 있는 재료가 있는데요. 외인들의 국내 증시 순매수 및 위안의 강세 흐름 등은 상승 압력을 상쇄하면서 상단을 제한합니다. 중국 리오프닝 기대가 춘절 기간 동안 유지되고 있으며 대외적 관계 개선까지 호주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위안화 강세는 금일에도 유효한 옵션입니다. 엔화 역시 좀 되돌림 폭을 보이긴 했지만 현재 10년물 국채 금리가 재차 0.50을 돌파하기 직전인 0.49를 유지하는 걸로 보아하면 BOJ가 결국에는 초안화 통화 정책을 돌이킬 거다라는 베팅 포지션이 유입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게 맞는 해석인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엔화 또한 재차 강세를 보일 확률이 있을 거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인들의 국내 증시 순매수 역시 많아지는 경우도 금일 롱플레이 자체를 부담스럽게 하는 재료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상승 룬 자체는 크지 않을 공산이 크며 수급적 내고 물량 자체도 상단을 제한하는 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일 상승과 하방 압력이 동시에 좀 존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이거에 따른 금일 환율 레인지는 1226원에서 1236원 정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레인지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달러화가 소폭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 환율 시장에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하다고 판단을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거를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유로화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에 소폭 밀려서 약세를 보였지만 재차적으로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운드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유로화, 파운드화 같은 경우가 저희가 흔히 위험 선호 통화의 대표적 인덱스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위험 선호 심리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전일 이제 실적 발표, 특히 테슬라 같은 일부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우호적으로 나오면서 미 증시 자체가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미 증시가 개선되는 모습을 주요 지수 모두 연동되었을 땐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에 외인들이 유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인들이 국내 증시로 좀 유입이 된다라고 했을 땐 아무래도 원화에 대한 수요가 좀 더 높아지는 경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환율 자체로도 아래쪽의 방향성에 좀 더 영향을 주는 요소이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험 선호 통화인 원화의 강세 그리고 원화의 매수 세력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해석에 근거했을 때도 아무래도 달러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위험 선호 분위기다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는 근거입니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달러화가 견조한 미국 경제 지표 바탕으로 소폭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로화와 엔화 쪽에 강세 압력이 여전합니다. 유럽 경제 4분기 지나면서 경제 낙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경제부 같은 경우도 성장률 올해 마이너스 0.4%까지 4분기에 봤다가 최근에 독일의 경제 성장률, 독일 경제부가 0.2%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유럽 경제가 선방하고 연착륙할 수 있다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1229원 선에서 1239원 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략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주 전문가님, 오늘장 전략 주시죠. 계속 똑같습니다. 네. 저는 계속 사자는 입장이고, 지금 시장의 주도주였던 중국 관련주도 최근에 좀 쉬고, 반도체는 뭐 장비주들도 조금 옆으로 좀 쉬는 양상이에요. 조금 소폭 등락 거듭하고 있고, 2차 전지 쪽에서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상승 더 계속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도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역시 아까 얘기했듯이 따라가는 매매는 하지 말자. 자리 지키자. 그 다음 차례 잘 보셔가지고 못 오른 종목들 여전히 순환매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매수하는 관점은 계속 유효합니다. 저가 매수 계속 유효합니다. 네. 웹툰주도 전체적으로 상승 전환을 하고 있어요. 탑코미디어, 미스터블루 3에서 8%까지 또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전략 포인트 신기수 전문가님. 예, 삼성전자가 지금 또 양봉 전환을 했습니다. 예. 예, 아까 음봉이었는데 오늘 시장도 나쁘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미국 선물 시장은 많이 빠지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즘에 보면은 미국 선물 시장 빠지더라도 삼성전자가 이렇게 자리 지켜주면은 시장이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나쁘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 강조분, 예, 어쨌든 따라잡는 거는 뭐 어떤 시장에서든지 따라잡는 거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올라간 종목들 따라잡지 마시고, 예, 강한 종목이 눈에 보이면 좀 기다렸다가 조정 받을 때 들어가는 전략들 늘 유효하고, 그리고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다는 부분, 저가 종목들 들어올리게 하고 있다는 부분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 두 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